소셜믹스의 핵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우리 어우러져 잘 살자 이 얘기잖아. 근데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아. 나는 그냥 계속 용으로 살게. 너는 가재붕어로 계속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건 진짜 나쁜 거거든요. 걔네들이 용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층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가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층간 이동이 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럼 계층간 이동이 되는 사다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도시계획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이게 정치랑 얽혀서 저희도 네. 되게 난감한데, 그래서 35층 규제라는 걸 서울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나는 35층 이하로 지으면 뭐가 좋아진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장점이 있다는 건지, 뭐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예뻐지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든 건물이 35층으로 지어지면 그게 예쁜 스카이라인이에요, 그게? 잠실의 아파트가 다 12층짜리 건물로 지어졌을 때 그게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인가요? 내가 볼 땐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위로 띄워도 주고 뭐 건폐율을 뚱뚱하게 해주고 네. 약간 이렇게 다양하게. 네, 다양성이 핵심이죠. 제가 볼 때는 한강에서 보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 그 도시의 풍경과 네. 허드슨강 건너편에 보이는 맨하탄의 스카이라인, 그걸 인터넷으로 찾아서 사진을 딱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네.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있냐면 다양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밀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뉴욕이 더 높죠, 훨씬 더. 네. 그런데도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한 설계사무소가 아파트 3,000세대를 다 똑같이 짓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의 스카이라인이 다 똑같은 모양이고, 거기다가 시에서는 35층 규제를 하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모양으로 무슨 깍두기 머리처럼 잘라놓고 있고, 그럼 그게 예쁠 수가 있겠어요? 바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자유를 줘야죠. 그리고 각 동마다 다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높고 낮고 다양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게 맨날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높은 걸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상황에서 이제 최고층을 올리고 그걸 따라서 용적률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낮은 동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높은 동만 선택을 하려고 했다. 네. 높은 동하고 낮은 동하고 똑같은 평면도를 만들어 놓고서 네. 저번구도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 같은 높은 동을 가겠어요. 그럼 낮은 동은 낮은 동이 있는 메리트가 있게끔 설계를 해야죠. 그런 거에서 자유를 줘야 되는 거죠.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건설사는 지금까지 너무 편안하게 일했던 거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은 퀄리티로밖에 뭐 그 똑같은 안에서. 그것만 계속.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이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익금 떼고 그 다음에 그 수준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이 수준으로. 그러면 소비자는 이 수준의 퀄리티의 거를 이 가격에 사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거죠, 제가. 결국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거네요. 어떤 건축의 다양성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네, 저는 가급적이면 규제는 좀 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춰서 이거를 가격을 좀 잡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돌아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공급과 규제, 이거를 동시에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정말 형편없이 후진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렇죠. 하는, 막 진짜 정말 그 지난 한 70, 8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랑 거의 똑같은 거를 지하 주차장 만들고, 결국에는 뭐 커뮤니티 센터 몇 개 만들고, 그럴 때부터 욕 먹으니까 또 조경 몇 개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와씨 좋은 건물 아니야? 좋게 뭐가 좋아 그게. 발코니 확장 몇 개 한 거밖에 없잖아. 네. 아, 나 진짜 갑자기 이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런 걸 갖고서 계속해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놈이 한쪽에 있었고, 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규제만 하자는 놈이, 네. 결국에는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두 쪽 다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정부가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고 있지만 이제 공급 문제를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지금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민간 사이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정부 사이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식이 좀 옳다고 보세요? 일단 정부 사이드에서 먼저 움직여야겠죠. 정부 사이드에서 그렇게 몇십 개의 필지를 모아서 그 4m 도로와 좋은 골목길을 보존한 그 조합이 형성이 되면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적률만 규제하고 건폐율은 그냥 마음대로 해라.
혹은 높이지 않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무 높은 건물은 경제성이 없어서 많이 그렇죠. 못 지어요. 강북의 어떤 지역이라고 봅시다. 거기가 대부분 다 5층짜리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10층짜리 빌딩들과 20층짜리 거 들어가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거는 1층 부분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소셜 믹스가 일어날 수 있는 1층 부분을 어떻게 공간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야죠. 근데 정치권들은 허건날 맨날 표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표를 잡기 가장 좋은 거는 소수를 때리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소수 민족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성소수자들을 때린다든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손쉬워 보이는 방법은 뭐냐면 강남 집값만 때리면 돼요. 가장 극소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때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게 문제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도시의 핵심은 소셜 믹스가 안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가장 더 큰 핵심은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자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점점 렉처가 돼가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셜 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한 커플 더 들어가면은 소셜 믹스의 핵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우리 어우러져 잘 살자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야 너는 그냥 계속 못 살고 나는 계속 잘 살 테니까 같이 그런데도 살자. 우리 같이 잘 살자. 너는 가재붕어로 계속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계속 용으로 살게. 그건 진짜 나쁜 거거든요. 걔네들이 용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셜믹스의 핵심은 우리 다 더불어 잘 살자. 대신에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가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층 간 이동이 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럼 계층 간 이동이 되는 사다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게 보여요. 유럽이라는 사회가 되게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계층 간 갈등이 많았어요. 아일랜드 사람들 되게 속박받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한테 항상 네. 눌려있고 이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미대륙이 발달했기 네. 때문이죠. 새로운 공간이 있으니까 글로 이주해서 거기서 기회를 잡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부를 축적했어요. 미국 동부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거기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하층민들은 서부로 이동을 한 거죠. 거기 새로운 공간이 있으니까 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더라도 시골에서 지주를 살 수 없었던 사람들, 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시에 기회가 있었던 거죠.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허공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걸 사는 사람들이 다 지주가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공간을 나라에서 제공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공간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근데 80년대, 90년대 되면서 그게 고착화됐단 말이에요. 재벌들이 생겨나고. 네. 그럼 그때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젊은 친구들은 사이버 가상공간,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카카오나 네이버나 넥슨 같은 기업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집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사회든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은 두 종류가 있죠. 부동산과 동산. 근데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웬만한 가난한 사람은 갖기 어렵죠. 부동산 더 어렵죠. 근데 가끔가다 역사에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거저 제공해주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젊은 사람들 혹은 밑에 있었던 계층의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자산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핵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자산들을 자꾸 국유화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길 거고 그 권력의 집중은 누구한테 가느냐? 정치가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들을 만들어서 싼 값에 공급해줘야 돼요. 나눠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무료로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죠. 아 그러면 정부가 다 땅을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런 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정부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체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들에게 더 많은 권력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인간에게 혹은 한 기관에게 부가 집중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부동산이 됐건 동산이 됐건.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공간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한참 이제 탄생부터 문제가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3기 신도시를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어떤 방면으로 좀 개발을 해야 할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제 생각에 인구와 네. 도시계획상의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신도시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LH가 쉽게 돈 버는 일은 그만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농지 나라에서 법 바꿔가지고 택지로 만들고 불도저 몇 번 밀고 하수도 깐 다음에 땅 팔아먹고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도시들인데 그러고서 만든 신도시가 잘 만들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만든 신도시는 다 똑같이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다른 신도시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평면도 자체도 달라야 되는 거고 교통 체계도 달라야 되는 거고 다 달라야죠. 저는 제가 바라는 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도 달라야 된다고 아, 봐요. 어떻게 달라야 되고 지금의 면적 중심보다는 최적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자 봅시다. 20평짜리 아파트나 40평짜리 아파트나 천정고는 2.3m로 똑같잖아요. 네. 천정고를 높으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네. 안 만들죠. 왜냐하면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높게 만들면 층수만 낮아지고 네. 뻔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높은 천정을 만들었을 때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최적을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을 감안을 해서 부동산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 그래야지 다양한 복층도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 공간도 잘 안 만들잖아요. 과거에는 안 만든 이유는 뻔해요. 그거 만들어봤자 방수공사만 어렵고 뭐 하자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거 분양 면적이 포함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줘야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손쉽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이기심을 이용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그것만 딱 만들면 알아서 경쟁적으로 좋은 거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부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제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되게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민간과 공공재건축을 좀 적당히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저소득층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계속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사업성이 없고 대신에 중산층 이상의 것들은 과감하게 시장한테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에 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임대주택으로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에 맡겨놨을 때 만들어진 형태, 도시의 형태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둘의 싸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유엔의 제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 절대 선이니까. 네. 저는 정부도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본인도 나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패하거든요. 공사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공사들은 독점하게 되면 사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 눈치 보냐? 정부의 눈치를 보죠. 그렇죠. 그럼 청와대의 권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상한 판도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되 네. 너무 과다 경쟁이나 너무 진짜 아까 말씀드린 허접한 건물을 지어놓고 너무 뻥튀기해서 받아먹거나 네. 이런 것만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네. 그러니까 허접한 거를 만들어 놓고 뻥튀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소수들의 경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파트 경쟁해봤자 5개밖에 없어요. 메이저 브랜드는. 네. 그런 데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새로운 걸 안 하겠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그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모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은 다양성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다양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집합주거의 규제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은 LH 출신들이 들어가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는 메이저 설계사무소도 집합주거 큰 규모들을 하는 데들을 보시면 항상 임원진에 LH 출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복잡한 룰 세터들이 다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만족시켜서는 새로운 거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것들을 다 깨트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고 그게 부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고 봐요.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열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뭐 동의하시면서 들어오셨던 분들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뭐 댓글에 살벌하게 욕 쓰시겠죠. 그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랑 유튜브를 하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맨날 집값이나 매몰되고 네.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때려잡을까 뭐 정부는 왜 저럴까 뭐 이런 것만 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네. 도시, 새로운 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